네, 여러분. 이 과목 이제 마지막에 접어들고 있네요. 네. 그리고, 기말고사는 시험으로 하지 않고 과제물로 대체한다고 했고, 예. 성적을 입력을 제가 해야 되고 하니까 고민이 좀 되긴 되고, 출석률을 잘 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전화를 좀 몇 번 드렸는데 전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조금,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포되었죠. 누가 하냐 이거죠. 누가 여기 이 관련 규정은 어디에 있는가? 또 우리 경찰관은 또 어떻게 하는가?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은 어떻게 하는가? 비상령 선포되면 그리고 이 규정이 어디 있냐 이거죠. 이제 이거.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77조 제1항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과연 이게 헌법에 있는지 이번 시간에 마지막 주차인데 뭐가 터졌네요, 어제. 예.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교수자가 편하게 그냥 대화식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막 공적인 방송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편하게 나오는 대로 또 오수를 하면 이거는 제가 이쪽 이러한 측면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 뭐 정확하게 어떤 구성을 제대로 갖추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예, 이게 이제 좀 제한돼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 방송도 하지만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이제 안 해요. 예. 수입 자체를 제가 절대 수입 활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모 업체가 어, 유튜브 방송 하재 뭐 하자니까 그 생활법률하고 저기 뭐야 그다음 정책 연구 왜냐하면 제가 사업자가 지금 제가 지금 이 겸임 조교수거든요. 어, 겸임이고 제가 연구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의 업태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까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 용역이죠. 또 종목은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제가 이걸 하고 있고 직원도 제가 두고 있습니다. 예. 직원도 이제 급여가 나가고 4대 보험 다 들었고 보험도 다 들었고 열심히 강의해가지고 벌어서 저기 월급 주기도 바쁘고 참 어렵게 살고 있는 국민 중에 한 사람이고 늘 자기 개발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 스포츠 선수 21년을 했고 21년 선수 경력이 있습니다. 어, 초, 중, 고, 대 실업팀. 초등학교 4학년 봄에 제 소개를 편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차니까. 뭐 경찰 관련한 그 자치경찰에 대해서 전 주차에 관련 규정, 법령정보센터 다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법 예. 그리고 또 지방행정학 이걸 또 융합했고 예. 경찰 정책 가지고 또 융합을 했고 여러 가지로 수강생 학도 여러분들이 이해 쉽게 관련 규정 들어가면서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방언을 좀 씁니다. 경상도 원래 본적은 전라도인데 부모님은 다 전라도 분이시고요. 그래서 전라남도에 있다가 할머니가 신병이 왔어. 신병. 여러분 신병 알죠? 귀신 불가사의한 것 정신혼. 이 신병이 바로 귀신병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 풀기 어렵죠. 예. 과학에 가면 정신과 차원에서 다른 병명을 또 의사들이 소견하죠. 그래서 무당 구술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진 번 가족들의 그 자산 다 털어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부산으로 이제 어렵게 넘어와서 단판간에서 8명씩 잤습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는 돌아가셨고요, 암으로. 친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친할머니 집안은 굉장히 그 당시에 좋았습니다. 국회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부도지사도 하시고 예.
그쪽 남도 쪽에. 근데 할머니가 몸이 아프고 저 신병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쫓겨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집안하고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좀 너무 어렵게 됐죠. 예. 저도 태어난 거는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다시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한 거의 1년 넘게 좀 있었어요. 5살 땐가? 네. 그리고 이제 부산에 와서 유치원에 부산에서 다녔고 할머니하고 그 시골에서 한 1년 정도 자란 것 같아요. 그 뱀도 보고 그래도 할머니가 그때 이제 저 신병이 있었어요. 예. 이제 지금 기억납니다. 뭐 35년, 40년 됐네요. 보니까 기억이 4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어릴 때 기억이 좀 나세요. 그래서 4km를 걸어 다니고 할머니하고 저 읍내까지 예, 시골이 좀 깊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공부. 50명의 학생에 10,000원이라면 제가 40한 5등 정도 했어요. 공부를 못했죠. 하위권이죠, 최하위권. 근데 지금 어떻게 법학자가 됐느냐. 해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 보험에 오래 달리기를 이제 초등학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전학년이 했어. 그리고 거기서 제가, 4학년인데 6학년을 포함해서 전체 6위를 했어요. 6위. 그러니까 그 체육 선생님 같아요. 다른 반 체육 선생님인데 교감 선생님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수영반을 한번 들어볼래. 그래서 수영반을 6개월 과정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비용이 얼마 안 했어요. 학교에서도 부담해주고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면 운동이라도 좀 해봐라. 제가 그때 동기가 있었어요. 2학년 때 부산 와서 해운대 바다 가서 제가 물에 한번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요. 소금을 얼마나 먹었는데. 근데 그 젊은 그때 저보다 하여튼 성년 정도 된 분이 좀 키가 큰 것 같아요. 저를 잡아가지고 제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물에 한번 빠져가지고 그때 아우 죽다가 살아났죠. 그 후로 물을 무서워했는데 수영을 배워보겠다고 저도 의지가 있었고요. 예, 근데 오래 달리기 이런 육상을 제가 잘했습니다. 그 대회하면 1등하고 1, 2등 2등은 거의 안 했어요. 1등만.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정도 하니까 좀 이게 그때 수영을 워낙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그 같은 학교에. 그 친구가 너무 태권도도 잘하고 발차기를 잘하더라고요. 킥을. 그래서 그 친구를 보고 동기를 받았죠. 그래서 옆에 이 동료를 잘 만나야 되구나. 지금도 생각해요. 그래서 수영을 더 열심히 했죠. 그 친구 보고. 어느 순간 선수반에 이제 가자. 거기서 그는 이제 일반 6개월 과정이고 선수반이 따로 있었거든요. 선수 전담 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죠. 어머니한테도 하겠다. 그러고 그 선수반을 또 넘어갔어. 넘어가서 또 그 친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발전하고 있어. 거기서 거의 탑이었죠. 탑. 네. 그냥 선수반에 있는 실력 이상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미 몇 개월을 했는데. 그래서 한 선수반이 한 20명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 선수반 육성반이죠. 선수반은 이미 선수들은 있었고, 특기자들은. 초등학교에 6학년이나 5학년에 있었고, 거기를 들어가려고 이제 그 선수 육성반에 갔는데, 6개월 딱 하니까 이제 제대권으로 들어갔어요. 선수반으로. 예, 그래서 4학년 말에 전국 대회를 했는데, 그때 부산에서 치른 거 기억나요. 꼴등을 했습니다, 제가. 1등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전국 시합을 갔어요. 선수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수영을 했죠. 5학년 때도 하고 6학년 때도. 특기자로, 체육 특기자로 해가지고 학비를 좀 지원받고. 중학교도 체육 특기자로 갔고요. 그리고 2학년 때, 3학년 때 메달을 땄습니다. 단체전을. 예. 소년체전에서는 4위를 했고, 3학년 때. 잘한 편은 아니었어요. 예. 그냥 단체전 끼어가지고 메달 따는 정도. 예. 그러니까 1등 하는 선수들이 보면, 너는
이류 수준이다. 1등 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냥 수영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하네. 근데 뭐 잘한다고 하긴 그렇고. 소년체전 4등은 사실 못한 건 아니죠. 네. 그리고 고등학교도 선수반을 갔는데 그 잘하는 친구와 같이 4명 단체 멤버를 맞춰서 갔어요. 그리고 제가 실력이 제일 모질했고 3명은 다 잘했어요. 3명은 중학교 때 다 개인 종목 입상을 했고 금메달도 땄어요. 그 친구는. 그때 처음에 같이 했다는 그 친구는. 그리고 6학년들 같은 반이었고. 그 같이 했던 선수가 국가대표고 동아시안 게임 메달도 있고요. 네. 국가대표로 오래 있었어요. 예. 한 체대 나오고. 그 친구 덕에 열심히 했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평영을 하다가 저병으로 바꿨어요. 저병으로. 예, 제 주전공이 저병입니다. 버터플라이 스트로크. 저병을 해서 해군참모총장부 때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대통령기 때 1등을 했고 그 후로 줄줄이 막 전국에서 1등 하고 고3 때는 전국 시합에서는 대학교에 있는 국가대표 2명 기록보다 더 빨랐어요. 그래서 랭킹 1위였죠. 제가 고3 때 랭킹 1위였어요. 랭킹 1위, 국내 랭킹 1위였습니다. 예, 저병으로. 물론 한국 신기록은 못 깼죠. 예. 그 전에 잘했던 또 선수가 지금은 뭐 성년이 돼가지고 이제 기록이 저조할 때죠. 이제. 예. 그래서 대학교 때는 1, 2등을 또 했고, 때는 사실, 훈련을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입상을, 뭐 단체전 입상하고, 실업팀에서 1년 있다가 체육회에 2년 있다가 뭐 영맹 몇 년 있다가 그래서 저 31살까지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예. 그 후로는 바다 수영이나 일반 동호회 수영을 좋아해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거라서 또 활동하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예. 제가 이게 이제 체육 출신인데 저는 이제 명리학을 했기 때문에 역학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장교로 전역하고 2008년 말에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명리학 상담을 했는데 이거를 개원을 했죠. 예, 사업자 내가지고. 하루에 사람들이 50명씩 왔습니다. 50명씩. 그리고 역점을 잘 본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기다리면서 봤어. 그때 돈을 좀 벌었죠. 재물을. 상담료도 그때 적게 받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돈이 쉽게 좀 벌렸죠. 벌리니까 제가 그때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근데 후회가 많이 됐죠. 그때 이 업을 좀 더 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업을 하고 그 번 돈으로 나는 다른 걸 또 개발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만족을 한 거야. 그리고 그 번 돈을 저녁에 이제 여기 술 먹고 라이브 카페 노래를 좋아했어요.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가족들하고 멀리 살았어요. 혼자 그냥 저기 혼자 저녁하고 저 산에 가서 도 닦는다 하고 나왔죠. 이제 서울로 올라갔죠. 그래서 가족들하고 누나는 이제 저기 뭐 레스토랑을 했었고 그래서 같이 하다가 성격이 안 맞아가 저는 따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는 이제 절에 간다고 도 닦는다고 나왔고 그래가지고 이 이제 이 역수를 하다 보니까 재물을 많이 모으니까 그 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몇 년 동안. 그리고 탕진하고 산에도 다니고 뭐 어디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이제 술도 많이 먹은 것 같아. 담배는 안 핍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초심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부동산 경매를 좀 다시 공부했어요. 이쪽에 관심이 많았죠. 이 과정을 많이 배웠어요. 서울에서 유명한 그 경매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좀 비용도 지불하고. 그러니까 역수론에서 번 돈 조금 남은 거를 여기다가 이제 한, 한 1, 2천 투자해가지고 배웠죠. 과정을 여러 가지로 배웠죠. 그리고 저녁에 끝나면 회식도 하고 그런 돈이죠. 그래가 몇 천을 좀 써가지고 다 이제 전문가 과정을 배우고 다시 이제 내 원래 일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경기도로 갔는데 체육시설에서 일을 했습니다. 강사도 하고 예, 시설도 관리하고 거기서 좀 몇 년 했죠. 몇 년 해가지고 몇 년 하고 잘했어요. 거기서도 예, 또 원래 워낙 이제 운동도 잘하고 하니까 사람들도 많이 사귀고 거기서
자원봉사, 자원봉사 대학 과정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자원봉사 대학 과정 1년이 있더라고요. 이 직장 일 다니면서 여기를 갔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다시 배웠죠. 여기서 이제 강사, 스피치, 말하는 거 이런 거 다 전문가로 하고 또 이거 과정을 1년 마치고 자원봉사, 양성 강사 이 과정을 또 수료했어요. 자원봉사, 양성 강사 수료. 이렇게 해서 직장 다니면서 조그마한 월급 받고 살았죠. 이제 예, 내 생활 하는데 살았죠. 가족들하고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살았어요. 한 뭐 4, 5년 동안 그런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에 출마 기회가 됐어요. 근데 제가 직장인이니까 관공서에 있으니까 이걸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잡하더라고요. 관련 규정이. 근데 근로기준법 10조에 공민권 행사가 있어가지고 근로기준권 근로기준법의 10조에 의해서 어, 단체장이 허락을 받고 나갔죠. 근데 무소속으로 나갔어요. 왜냐하면 당을 두면 아마 관에 있는 사람 관을 그 다음에 못 깔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갔어요. 근데 복잡한 거미줄 얽혀가지고 제가 이제 혹시나 리스크가 생길까 봐 무소속으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나가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다시 만나게 됐죠. 그래서 가족들은 사실을 알고 좋게 풀고 누나하고 이제 이게 또 좀 하고 네, 그럼 한번 출마를 해봐라 해서 제가 그 지방에서 번 돈, 그다음에 우리가 퇴직금을 정산을 중간에 해줬거든요. 예, 퇴직금 이제 정규직으로 우리가 이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뭐좀 돈하고 예, 그럼 많지 않았어요. 모친한테 조금 빌리고 그래가지고 한번 나가야 되겠다. 근데 나가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절대 그거 불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연고지도 없는데 이거 의원도 아니고 지방 의원도 아니고 단체장이다. 단체장 선거가 쉽게 그렇고 이 선거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고민도 했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질문도 많이 하고 그게 소문이 다 돈 것 같아요. 그 좁은 동네에. 그래 공직자들이 막 말이 많았어. 지가 뭔데 뭐 나가겠나? 아이고 막 자기들끼리 수닥수닥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절대 불가능하다.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내가 뒤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를 몰랐죠. 오기가 딱 생기더라고요. 오냐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6시 전에 딱 등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예. 후보자 그때는 제가 박사 수료했어요. 학위가 없고. 그리고 경력이 웬만큼 다 있었어요. 예. 다른 후보자들하고 절대 딸리는 게 없어요. 더 이상 좋았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알려졌어요. 그 좁은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이제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선거 운동도 보름 동안 굉장히 젠탈하게 했고 남 막 헐뜯고 그런 거 절대 안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 막 마이크 잡고 이렇게 응원합니다. 같이 좋은 세상 만들어요. 이렇게 했고 그때 알려졌죠. 알려져가지고 예. 그게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했고 어떤 6급 공무원은 지금 퇴직했는데 이제 기억이 납니다. 같이 이제 근무하는 분인데 그분 기계실에 있어요. 예, 6급 공무원인데 내가 예언가다. 내가 예언가다. 내가 장단컨대 선거에 출마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열 손가락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장을 안 지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이제 그 다음 출마하고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제가 1% 가까이 받았는데 굉장히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게 원래 0.1%도 받기 힘들답니다. 왜 연고지도 없는데, 거기에 연고 있는 사람도 1% 받기 힘든데 1% 가까이 받았으니까 저는 그냥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소속이니까. 예. 그리고 선거 운동을 많이 안 했어요. 비용이 첫째 문제가 됐고, 왜냐하면 다시 선거가 끝나면 당선되려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알리려고 했죠. 선거가 끝나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까지 다 했어요.
그래, 이제 선거를 왜 이제 나가려고 했냐니까. 첫째는 나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알려보기도 했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 가족을 뿌려야 된다. 그러면 조금 알려지면 직장도 또 좋게 되고,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저는. 예. 결혼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결혼을 못 해가지고, 또, 예. 결혼을 지금도 뭐 시도해 볼라 해도 벌어놓은 돈이 없어요. 공부하는데 진짜 몇 억을 썼어요, 저는. 대학원 다니고, 학위가 지금, 학위가, 학위 과정, 체육학사. 이거는 특기자 전형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학사. 이건 사회복지학 전공.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지식재산학사. 이거는 이제 특허권이에요, 특허. 상표. 지식재산권. 이게 또 그렇게 오래된, 이 학위가 나온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야? 특허소송. 예, 이거죠. 지금 학사학위 3개죠. 4년씩 치면 12년입니다. 이제 이 체육학사는 정규 대학에서 4년에서 특기자 전형으로 했었고, 요거는 이제 교육부 장관 학점 은행제로 제가 했고요. 예,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다음에 어, 지금 하는 게 외국어로서 한국어. 여기 이제 2급. 요거 요거 지금 이제 거의 내년이면 끝납니다. 내년 한 학기만 더 하면. 예. 그럼 2급 그 내년 2학기 때는 2급 한국어 교원까지 받습니다. 이거 문화체육부 장관이 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중등교사 2급 정도 수준이 돼요, 이거는. 예.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저 자원봉사대항. 이거는 지자체가 운영한 거예요. 지자체가 자원봉사센터하고 협력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장 명으로 졸업증이 나가요. 이거는 이제 학점 과정이 아니요. 이 학위 과정이죠. 1년 과정이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자원봉사 강사 전문가로 했었고. 예. 자원봉사까지 했고 1년 과정 했고 자원봉사 스피치 강사도 했는데 그 뭐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을 제가 가볍게 생각할까요? 절대로 저는 사람 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점 줄 때도 지금 고민을 엄청 하고 있어요. 지금 출석이 지금 안 되는데 내가 출석을 자꾸 문자 메시지 보내면 또 부담스러워 하겠더라고. 일하는데 자꾸 출석해라고 그랬지만 제가 그래도 적당하게 게시판에도 올리고 그 출석해달라고 했거든요. 학점을 드려야 되니까. 이거 안 되면 학점을 줄일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안 주면 뭐그 교수자를 원망하고 요즘 그런 시대가 왔어요. 교수자의 권한이 옛날만큼은 안 돼요. 왜냐하면 교수들이 그 권한 행사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 학생을 막 너무 아래에 취급하고 그래서 교수가 뭐 권한이 높고 그런 게 아니면 여러분하고 저는 갑을 관계 또 엮어서 갑을 관계. 서로 협력 관계예요, 협력 관계. 내가 좀 지도 편달해 드리는 거예요. 잘 아는 거를 예, 전문가로서. 그리고 또 질문을 받으면 나는 또 거기다 답해 줄 의무가 있고요. 그런 저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지 교수가 막 위에 있고 높은 지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 거기에 대해서 뭐 교사에 대해서 열등감은 없었으면 저는 바람입니다. 자, 요 2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그 비상계엄령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랑 답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예. 나중에 시간 남을 때 다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